와이프가 저보다 월급이 더 많은지라 가장이란 말은 좀 뺄게요. 어디 가서 저는 와이프한테 장난삼아 우리 집 가장은 당신이란 소리를 자주 하고 살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저희 사연을 말해보자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저도 미치겠는 노릇이거든요. 저랑 와이프는 동갑내기 친구이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오다가 4년 전에 친구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둘 다 나이를 먹고도 결혼을 왜 안 한 건지 혹은 못한 건지에 대해 농담 삼아 서로 결혼하면 딱이겠다는 소리를 줄곧 하고 살았는데 그러던 저희의 말이 정말 씨가 되어서는 부부로 관계가 발전해버리고 말았죠. 워낙 친구이던 시절부터 일을 열심히 하던 커리어 우먼이었던 제 와이프는 제게 삶의 동기여부가 되던 존재였는데 부부가 되고 나니 이제는 완전히 저에겐 없어서 안 돼 제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게끔 인생이 느슨해져 갈 때에 자식도 낳아줬고 살아가며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었던 적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많았는데 그때마다 고비를 잘 넘기도록 해준 것이 바로 와이프였습니다. 옆에서 정신 차리라고 쓴소리도 해주고 북돋아주길 개의치 않아 있던 와이프 덕분에 저는 제법 지루하게 느낄 뻔한 인생에 활기와 재미를 조금씩 찾아가는 여유 있는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젊은 적에는 정말 여유도 잘 없었고 웃을 일이 그리 많지도 않았었는데 와이프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 보니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더 소중한 가족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처제와 장인 장모님이 그 새로운 가족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저 초등학교 다닐 적에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며 이제 좀 돈을 벌어 아버지 호강 좀 시켜드리려고 할 때 병으로 어머니를 따라가셨어요. 뭔가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고 용돈이라도 하나 쥐어드리고 싶어 죽겠는데 제 주변에 효도를 할 만한 사람이 정신 차려보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와이프를 포함해서 친구 녀석들은 월급날에 부모님 모시고 어딜 갔다며 자랑을 하고 재밌었다며 하는데 저 혼자 그 돈을 쓸 곳도 없고 형제자매가 있는 것도 아니니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 살아가는 고아가 되어서는 참 마음이 외로운 적이 많았습니다. 당장의 외로운 눈물을 흘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마음이 허해 맨정신으로도 멍 때리는 일상이 늘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웃을 일이 많은 행복한 남자가 되었어요. 온전히 여동생이라 부를 수 있는 3살 아래의 처제도 생겼고 저를 친아들만큼이나 아껴주시는 처가 부모님 덕분에 가족이라 자랑스레 말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결혼과 동시에 제 옆에 꽉 차게 되었죠. 처가 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내고 계셨고 저희 처제는 30대지만 아직 결혼을 할 생대를 찾지 못한 상태이며 그래서 당장의 결혼 계획도 없는 사람이라 처가댁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처제의 직업이 번듯한 덕에 혼자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편이었고 함께 사는 처가 부모님께 자기 혼자 3인 생활비까지 책임져 가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여동생을 향해 착하고 반듯한 애라면서 칭찬을 늘 늘어지게 하곤 했어요. 처제도 언니가 자신을 예뻐하는 것을 아는지 언니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막내답게 애교를 부리면서 자주 연락도 해왔고 또 야식을 먹거나 술 한잔하고 싶으면 부담 없이 저희 집에 와서는 같이 맥주 한 잔을 까기도 하면서 정말 한가족이 되어 잘 지내왔어요. 우리 때문에 처제가 밖에서 남자를 만나거나 데이트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을 만큼 처제는 어째 밖에서 사람을 만나며 노는 것보다 저희 부부의 집에서 저희랑 같이 술 마시고 수다 떠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처제한테 하면 처제는 형부, 난 형부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내 주변은 눈 씻고 찾아봐도 형부 같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여기 오면 형부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남자를 만날 이유가 없잖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옆에서 와이프가 그건 아니지. 형부는 언니 남편인데 네가 내 남편 옆에서 보고 싶다고 자꾸 찾아오면 우리가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잖아. 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을 건네며 얼른 정신을 차리고 짝을 만나라며 잔소리를 던졌죠. 물론 웃음기 가득한 채로 말입니다. 그럴 때면 처제도 늘 노력하고 있어.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지. 라면서 마찬가지로 장난으로 맞받아치며 대화를 껄끄러움 없이 마무리를 하곤 했죠. 그렇게 친근한 처제와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저희 부부는 딸아이도 낳았고, 아이 생긴 뒤로는 거의 매일같이 집에 놀러와서 조카 구경을 하는 처제의 도움을 받아서 육아도 하고 가끔 와이프랑 데이트도 나가며 서로 상부상조하며 잘 지냈습니다. 처제가 조카 사랑이 워낙 지극했던 덕분에 조금 지나칠 법도 할 만큼 매일같이 저희 집을 들락날락거렸으나 저로서는 북적이는 집이 훨 좋았기 때문에 오는 처제를 막지 않았고 가끔 장인 장모님도 함께 오곤 하셨는데 그런 날에는 다 같이 밥을 먹으며 모처럼 가족들 연례 행사 마냥 참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애교 많은 우리 딸내미 덕분에 온 가족이 다 행복해 했습니다. 정말 겉보기에도 그렇고 속을 들춰봐도 그렇고 문제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와이프가 코로나19를 뚫고서 얼마 전 출장을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필 변이바이러스로 난리가 나버린 인도로 가는 출장이었어요. 온 집안은 비상에다가 꼭 거길 가야만 하냐고 회사에 사람이 너밖에 없냐면서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더니 급기야 직장을 그만두란 소리까지 흘러나왔고 와이프는 결국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라 자기가 다녀와야 확실한 성과가 있는 출장일 것이라며 총대를 메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2주 다녀오고 나서 한국 돌아와서는 당연히 자가격리를 한다고 서울 안에 있는 호텔로 자가격리 겸 들어가게 되었고요. 다행히 자가격리 비용은 아내 회사에서 다 경비 처리를 해주는지라 돈 부담을 가질 것이 전혀 없었기에 와이프도 아이를 생각해서 안전하게 자가격리 숙소로 들어가 격리하는 걸 택했습니다. 그런데요, 와이프가 출장을 떠나 집을 비웠던 그 순간부터 최근 와이프가 서울에 돌아와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그 총 4주간의 시간 동안 저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와이프가 출장을 떠나기 전부터 처가 식구들한테 도와달라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사이에는 원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놨었는데 그냥 처가댁에 아예 출근길에 맡겨놓고는 퇴근하고 나서도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차려주신 저녁까지 먹고는 집으로 아이를 데려오곤 했죠. 저로서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들이었기에 마음이 더 놓였고 퇴근길에 아이를 제 시간에 데려와야 한다는 시간의 쫓김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전보다 더 편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와이프가 출장에서 돌아오더라도 처가 어른들께 돈을 좀 드리고서 아이를 맡아달라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할 지경이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처음 며칠은 처가댁에서 저녁 먹고 아이랑 둘이서만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부터는 처제가 저를 따라서 같이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따라 나서더라고요. 처가댁에서 집까지 걸어가면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서 설렁설렁 산책 겸 가던 저를 따라서 옆에서 쫄랑대며 따라오기도 했고 아이 유모차를 본인이 끌고 싶다면서 저한테 유모차 손잡이를 낚아챈 적도 있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전부 다 별것 아닌 일이었고 오히려 처제한테 고마웠어요. 엄마가 없어서 불안한 아이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직접 조카 걱정을 해주며 한 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퇴근하고 와서 몸이 많이 힘들 텐데 그런 내색 한 번 하지를 않고 아이를 챙겨주니 그저 고마웠고 그래서 저도 처가댁에 가서 처제를 마주할 때마다 특히 고맙다는 소리를 하면서 가끔 퇴근길에 디저트도 사가고 커피 쿠폰도 여러 챙겨줬습니다. 그냥 보통의 형부와 처제 사이에 그런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주 주말에 출근을 안 하니까 제가 아이를 그냥 하루 종일 집안에 데리고 있었는데 토요일 오후 늦지막히 처제가 연락도 없이 집에 왔어요. 아이를 한 번이라도 못 보면 발바닥이 근질거려. 라면서 조카가 보고 싶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집안에 들어온 처제의 태도는 이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확연하게 할 말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행동하는 걸 보니 제가 더 혼란스러울 지경이었어요. 처제가 글쎄 집안에 언니가 없단 게 실감이 안 나. 그냥 이대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런 말을 하는지 자기 언니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 뭔 말이냐고요. 농담이지? 라고 말을 건네자 처제는 농담 같아? 나 지금 그래 보여? 라면서 좀이 아니라 많이 찜찜한 끈적거리는 눈빛을 보내오는데 순간 당황해서 그 눈빛을 피해버리고 말았어요. 더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로 상상하기 싫은 이상한 오해를 처제에게 줘버리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결혼하고 처음으로 처제한테서 경험해보지 못한 기분을 느껴본 것이었죠. 당황한 걸 떠나서 제 마음에 겁이 덜컥 날 정도였습니다. 눈빛 한번 진하게 보내는 것일 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처제를 순간적으로 여자로 볼 뻔한 제 자신한테 욕도 나오면서 뭐가 되었든 처제와 형부의 야릇한 관계 뭐 그런 거시기 같은 관계로 의심받기가 싫었기 때문에 처제가 약간 필요이상으로 행동을 하면 경계를 확실하게 해줄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처제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제가 걱정이 되어 왔다면서 친히 점심에 저녁까지 다 차려주었고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제 옆에 꼭 붙어 딸아이랑 놀아주며 우리 셋 완전히 가족 같아 그치? 이모 그냥 너 엄마 하면 안 돼? 이모도 엄마 잘할 수 있는데 나는 말 같자는 말을 재밌다고 얘한테 건네고 얘는 또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울먹이며 아빠, 엄마는? 엄마 어딨죠? 하며 갑자기 엄마를 찾다가 결국 엄마 보고 싶다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다시 찾아온 평일에는 아이를 다시 처가댁에 맡긴 채 출근했는데 퇴근하면 거의 일과처럼 저를 따라 나와서는 저희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집에 굳이 들어와서는 살림살이가 잘 되어가는지 빨래랑 설거지 같은 걸 챙겨주더라고요. 저로서는 살짝 부담되기 시작했던 게 그 둘째 주부터였어요. 아내가 출장 간 첫 주에 처제에 대한 이상함을 느꼈고 둘째 주부터는 완전히 처제가 나한테 딴 맘이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 끄는 유모차에서 저랑 자꾸 손을 부딪히더니 급기야 제 손을 잡으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황급히 떼버리자 본인도 민망했던지 에고 손이 부딪혔네? 라면 방긋 웃어 보였고 손이 시리면 팔짱 끼는 건 괜찮겠지? 라면서 제 팔짱에 손을 넣기도 했습니다. 진짜로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리 사이인 완전히 부부로 보겠을 정도로 말이죠. 유모차에 아이도 있으니 우리는 딱 아이 낳고 사는 부부로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이웃 아주머니가 밤중에 저희 처제를 보고는 당연히 제 와이프인 줄 알았는지 부부가 오늘 또 산책을 하네. 보기 너무 좋다. 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희 부부한테 인사를 하신 적도 있었죠. 이쯤 되니 저도 처제와의 관계가 걱정되어 아내가 인도를 떠나던 금요일에 결국 처가댁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또 저를 따라 나오던 처제한테 아니, 오늘은 혼자 가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았으면 해. 라면서 무안을 준 채 혼자 집으로 돌아왔고요. 저한테 무슨 일 있어요? 저한테 화났어요? 하면서 갑자기 존대를 쓰면서 문자를 보내는 처제 문자는 갑자기 겁이 나 그냥 씹어버렸어요. 내가 무슨 답장을 하냐에 따라 앞으로 처제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이 덜컥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와이프가 어느새 한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여전히 일을 해야 해서 바쁘다며 가끔 나누는 전화 말고는 그리고 보여주는 호텔랑 사진 말고는 서로 영상통화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시차 때문에 처음 이틀 동안은 와이프한테 전화 한번 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내내 처제를 멀리하려고 일부러 처가댁에 가서도 일부러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장모님이 차려주시는 저녁을 먹지도 않은 채 후다닥 아이만 데리고 나오기를 반복했고요. 그렇게 또 2주 정도의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아내가 집에 돌아오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내 다음날 12시에 자가격리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할 예정이었고 저는 아내를 아이와 함께 데리러 갈 참이어서 서로 다음날의 계획을 다 세워둔 채 굉장히 들떠있었는데요. 저녁이 되어 처가댁에서 평소처럼 아이를 데리고 혼자 집에 왔고 집 청소를 좀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체력방전이 되었는지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놀다가 아이가 밤 9시가 채 되지 않아 잠이 들길래 저도 일찍 잠이나 자야겠다면서 혼자 샤워까지 싹 다 마치고서는 다음날 볼 아내를 기다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려 하는데 아주 잠깐 시간이 흘러 밖에서 누가 문을 열었어요. 잠기가 밝은 편이라서 순간적으로 문 닫히는 소리에 눈이 떠졌고 본능적으로 몸이 일으켜져서는 뭔 일이냐면서 방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불을 켰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은 반신반의로 아이 방으로 후다닥 달려가 봤는데 제가 진짜 다 큰 성인이 되어서 바지에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글쎄 처제가 그 방 안에서 제 아이를 빤히 쳐다보며 이마를 쓰다듬고 있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며 얘가 깨건 말건 상관없이 대뜸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진짜 놀라 자빠질 뻔했는지라 애가 깨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 미처 하지를 못했네요. 그러자 처제는 형부, 형부한테 가려고 했는데 라면서 제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눈을 뜨는 아이의 눈에 손을 덮어주며 다시 자라고 억지로 한참 재우려는 신용을 하다가 제가 입만 떡 벌린 채
하나도 어이가 없어 빤히 쳐다보고 있자. 형부 하면서 저를 데리고서는 아이 방을 후다닥 빠져나왔어요. 저는 아이 앞에서 몸싸움을 하기 싫었는지라 저를 미는 처제의 손에 이끌려 아이 방을 나왔고 다행히 방 안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듯이 거실에서 처제와 말을 나눠보려 했는데 글쎄 처제가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 정말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오빠한테 이 말을 꼭 해야겠어. 라면서 저랑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부르던 오빠랑 호칭을 쓰면서 무게를 잡더라고요. 뭔가 알 것도 같은 처제의 말을 어떻게 듣고 반응해야 하나 싶어 긴장을 딱 잡고 있는데 처제가 점점 더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자꾸 가까이 다가오면서 제 눈을 절대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끈적한 눈빛으로 저를 금세 두 팔로 휘감기라도 하려는 듯이 점점 더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데 그런데 처제가 저를 벽으로 밀쳐내면서 제 귀에다 대고 말했어요. 내가 오빠 한번 꼬셔보려 했어. 그러려고 했어. 그런데 도저히 난 언니처럼 쓰레기 같은 짓은 못하겠더라고. 난 도저히 못하겠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가까이 다가가 흐느끼며 속삭이는 처제를 떼어냈습니다. 똑바로 말을 하라고 흐느끼기만 하는 처제의 어깨를 쥐어잡고 흔들며 도대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사이인 거 몰라? 라면서 막 화를 냈더니 그제야 처제 입에서 제대로 각 잡혀 나오던 말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바람에 제가 이성을 놓고야 말았네요. 방 안에 있던 와이프의 화장대 위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그 안 서랍에 둔 장식품부터 시작해 온갖 걸 갖다 던져대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글쎄 알고 보니 와이프는 인도로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남자랑 바람을 피운다고 제주도로 한 달 살이를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인도 출장 2주에 자가격리 2주, 총 4주 되는 시간 동안 집을 비웠던 이유는 다름 아닌 상간남이랑 놀고 먹고 그짓하러 가기 위한 밑밥이었을 뿐이고 그걸 도대체 처제는 뜬금없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면서 내가 처제 말을 어떻게 믿냐면서 불나게 화를 내니 처제가 그러더라고요. 그 상간남이 언니랑 놀아난 그 잡놈 새끼가 바로 내 남친이니까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 전개 스토리인지 글쎄 아내가 바람을 피운 상대가 다름 아닌 언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면서 만나다가 인사까지 시켰던 처제의 남자친구였더라고요. 저한테 남친이 있단 소리를 하지도 않았는지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처제와 아내는 자매 사이다 보니 남자 관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었나 본데 하필 와이프가 애까지 낳은 년이 동생의 남친이란 놈과 바람이 나서는 들러부터 놀아난 것입니다. 그러다 하다 한 달 제주살이까지 하러 떠난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처제가 꺼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언니가 지금 밤 비행기로 오고 있어. 오늘 밤 서울 도착해서 자가격리 한다고 뻥친 그 호텔로 체크인을 한 후에 다음날 호텔로 마중 나오는 형부를 아무렇지 않게 맞이하는 게 언니랑 그 새끼의 계획이야. 어쩔래? 나랑 지금 김포공항 가서 돈 연놈 잡아올래 말래. 라고 하더군요.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길이 늦을 것 같아서 아예 처제하고는 곧장 아내가 묵는다고 한 호텔로 갔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호텔 가자마자 자가격리 환자 보호자인데요. 그 사람이 몸이 안 좋은지 연락이 안 된다. 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호텔로 전화해서 확인을 해달라며 아내 이름만을 댄 채 걱정되어 죽겠다는 듯 오두방정을 떨면서 아내가 여기 호텔에 묵는 건 맞는지, 묵는 방 호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막 직원이 단 한 번의 의심을 할 새가 없도록 속사포처럼 말을 던져대면서 답해주기만을 기다렸고 옆에서 처제도 완전히 연기에 빙의를 해서는 언니 어떡해 하면서 막 울부짖고 있는데 한참 제 와이프 이름을 듣고 검색을 하던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아, 자가격리 묵으신 분이 안 계신데 오늘 체크인하는 동명이인 분이 한 분 계시긴 한데 이분은 아닐 거고 라고 말입니다. 처제의 말이 사실이란 직감이 드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로비로 빠져나와 호텔 입구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결국 택시를 타고 와서는 함께 호텔로 들어가려는 와이프랑 그놈의 자식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음날 호텔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안 와이프는 아예 그날 밤에도 그놈의 자식과 같은 호텔방에서 잘 계획이었는지 함께 택시 트렁크에서 짐을 빼서는 들어가려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행동으로 옮기기도 전에 처제가 나섰어요. 몸부터 날려 두 사람에게 달려간 처제는 그놈의 자식 등에 엎여 귀를 물어뜯기 시작했고 비명소리에 택시기사부터 시작해서
호텔 입구에 서 있던 발레파킹 직원까지 순간적으로 당황해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사이 도망가려는 와이프를 제가 잡았습니다. 잡자마자 황급히 뒤돌아 제 얼굴을 확인한 와이프의 놀란 얼굴에다가 뺨을 갈겼고 자식 새끼가 집에서 엄마 기다리며 사주를 기다렸는데 동생 남친이란 놈이랑 그렇게 붙어먹었냐며 그 앞에서 머리카락 움켜쥐고는 처제의 남친이란 놈의 머리카락과 함께 부둥켜 잡아당기며 벼랑간 욕이란 욕을 막 던져댔어요. 고소를 하려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들켜버려 고소할 맛이 안 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라며 그 앞에서 주저앉아 결국 이성을 잃은 채 목 놓아 울었고 한참이나 우는 제게 와이프가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자기가 그냥 육아랑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 사표를 낸 기념으로 잠깐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것이라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뱉어내는데 결국 저는 그 말에 더 정이 떨어져서는 네 퇴직금 다 내 통장으로 넣게 해줄게. 라는 말과 함께 처제를 데리고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울고불고 하는 처제한테 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쌍놈 새끼 때문에 울고 있어. 제대로 복수해주면 그만이야. 아주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주면 그만이라고. 하며 데리고 와선 그날 저는 남자로서 쪽팔린 줄은 알지만 제 친구 녀석들이 다 얽혀있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아내 불륜 현장을 잡았다고 회사 사표 낸 걸 거짓말하고서 출장 간다고 하고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년이라 이혼한다는 장문의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밤중에 집구석 침대에 드러누워 SNS질을 하다가 제 글을 본 친구 녀석들이 하나도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고요. 결국 저는 순식간에 아내와 함께 아는 모든 저희의 친구들에게 아내의 불륜을 보다 만천하에 알려버렸어요. 당연히 제 페이스북 댓글창에 아내를 태그까지 하면서 미친년이라 욕을 적어놓은 제 친구들도 있었고 아내랑 절교를 하겠다면서 욕바지 마냥 욕을 퍼부는 여사친 녀석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와이프는 하필 회사를 그만두고 불륜남이라 여행을 떠났다가 졸지에 갈 곳도 없는데 친구 녀석들이랑 자기 페이스북에까지 불륜녀로 도배가 되어서는 완전히 매장을 당해버렸네요. 전 당근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고 책임져야 할 내 자식도 있었기에 하지만 절대로 이 아이한테 그 더러운 년은 엄마라 부르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와이프와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오늘이랑 내일도 퇴근하고 변호사와 소송 상담 일정이 잡혀 있고 저는 처제까지 대동해서 처제가 그간 남친을 통해서 모아놓은 처제만의 증거자료까지 얻어서는 제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한테 뿐만 아니라 그 상간놈한테까지 걸어버릴 소송을 말입니다. 배우자가 불륜피워 소송을 한다는 소식은 평생 TV를 통해서만 듣고 살았는지라 저는 요 며칠 너무 살떨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해서 나 혼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에 겁이 나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돈 아쉬운 것 없기에 위자료가 얼마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와이프는 친구들과 회사 전 동료들에게까지 불륜으로 매장을 당했는지라 솔직히 속도 시원하고요. 다만 불륜이 법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짓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 큰 딸내미를 쳐 죽이려 하는 와중에 둘째 딸내미와 사위한테는 사죄를 하시는 처가 부모님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소송은 절대 길게 끌지 않고 단타치듯이 위자료만 받아내서 그 판결을 제 페이스북에 마저 공표 찍듯이 올려놓고서는 완전히 마무리 지을 겁니다. 제 인생에 와이프 볼 일도 다신 없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